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안 그래도 목소리가 안 좋은데 지금 목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김기택 시인의 현대시 새입니다. 2019년도에 치러진 수능에 나온 문제죠. 우리 수능에 현대시가 나올 때는 대부분 좀 알려진 그런 작품들도 나오는데 한 편 정도는 유명한 시인의 알려지지 않는 작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바로 김기택 시인의 새가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같은 경우는 박남수 시인의 새가 실려 있었고 또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와 함께 감상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기 세 장 안의 새가 있는데요. 이 시의 내용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세장안 새처럼 살지 말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시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세장안 새는 어떤 의미일까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자유의지를 잃고 상황에 익숙해진 현대인의 모습. 김기택 새 해설입니다. 자, 인간이 주는 모이를 먹고 자란 새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세상을 나오기 위해서는 살을 빼거나 세상을 깨뜨려야 합니다. 둘 다 쉽지 않는 방법이지만 세상에 익숙해진 새는 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 문명에 익숙해진 우리 인간도 새의 처지와 같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모습을 비판하는 그런 시가 되겠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지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해의 배경입니다. 세상 안에 갇힌 새의 모습을 통해 문명에 익숙해져 자신의 의지를 잃은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이 작품에서 세상에 갇힌 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어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이다. 자, 알레고리는 이야기 전체가 총체적 은유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특정 단어 원관념과 보조관념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 시 자체가 전체를 보면 은유법으로 쓰였다 이런 뜻입니다. 새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가는 아이러니와 사실 일상에 충실하면은 더 발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본질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반어죠. 아이러니는 일상에 만족하며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유의 기회가 주어져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동화되어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는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매번 머리를 부딪히고 날개를 상하고 나야 보이는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큰 몸뚱어리. 하늘과 산이 보이고 울음 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그러나 살랑거리며 날개를 굳게 다리에 매달아놓는 그 적당한 간격은 슬프다. 그 창살의 간격보다 넓은 몸은 슬프다. 넓게 힘차게 뻗을 날개가 있고 날개를 힘껏 떠받쳐줄 공기가 있지만 새는 다만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걷는다. 부지런히 걸어 다리가 굵어지고 튼튼해져서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는다. 세상 문을 활짝 열어놓아도 날지 않고 닭처럼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다. 걸으면서 가끔 창살 사이를 채우고 있는 바람을 부리로 쪼아본다. 아직도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유리보다도 더 환하고 선명하게 전망이 보이고 울음소리, 숨내음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고안된 공기.
그 최첨단 신소재의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려는 듯. 새 김기택. 새는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요 새는 시적 대상이죠. 자, 이 새가 시적 대상이다. 그죠? 이 새의 의미는 문명에 익숙한 현대인, 문명에 익숙해져서 자유의지를 잃어버린 현대인입니다. 자, 새장은 현대인이 사는 일상적 공간입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요 못한다는 못할 것 같다가 아니잖아요. 단정적 표현으로 새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 시에는 이런 단정적 표현이 많이 나타납니다. 매번 머리를 부딪히고 날개를 상하고 나야 보이는. 자, 머리를 부딪히고 날개를 상하면 아프죠. 이건 새장을 벗어나려는 시도인데요. 새장 안의 새가 겪는 시련입니다.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큰 몸뚱어리. 자, 창살 사이의 간격은 이게 좁으니까 새가 나오지 못하잖아요. 새를 구속하는 존재인데요. 이게 외적 상황이다. 그죠? 근데 문제는 또 자기가 몸이 작으면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큰 몸뚱어리는 장애물로 창살을 나올 수 없는 이유, 내적 상황이 됩니다. 외적 상황과 내적 상황이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늘과 산이 보이고 울음스런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하늘과 산은 자유롭죠. 자유가 있는 긍정적 공간입니다. 근데 여기 갈 수는 없잖아요. 보이지만 가지 않죠. 보이는데 가지 않는 것은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다. 그죠? 자, 공기는 자유를 잃은 새와 대조되는 존재입니다. 공기는 새장 안에 마음대로 들었다 나왔다 할 수 있잖아요. 결국은 이 새장 안에는 편안함이 있는 공간이 됩니다. 편안함이 있는 공간이 새장이기 때문에 새장에 익숙해져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랑거리며 날개를 굳게 다리에 매달아 놓는, 이 살랑거리면 생기면 주체를 공기로 생각했습니다. 이 공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새한테 조금 부드러움을 주겠죠. 자, 굳게 다리에 매달아 놓는 구속된 공간으로서의 새장입니다. 자, 새장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들면서 살랑거리니까 편안함이 있는 공간인 것 같은데 굳게 다리에 매달아 놔봤잖아요. 날개를. 움직일 수 없잖아요. 새장의 양면성입니다. 편안함과 자유의 억압을 보여줍니다. 그 적당한 간격은 슬프다. 적당한 간격. 자, 적당한 간격은 어떤 뜻이냐면 사실은 적당할 수 없죠. 그 간격이 적당할 수 없는데 적당한 간격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거는 반대로 이야기한 반어법이 됩니다. 자, 슬프다. 자, 슬프다는 자유롭지 못한 새의 처지를 직접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자, 이 작품의 특징을 물을 때, 서술사의 특징을 물을 때 정서가 직접적 제시되고 있다 이러면 맞다. 그죠? 그 창살의 간격보다 넓은 몸은 슬프다. 자, 넓은 몸은 슬프다. 앞에도 새가 뚱뚱하다게 나오는데요. 넓은 몸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슬프죠. 이 부분 보면은 슬프다, 간격은 슬프다, 넓은 몸은 슬프다. 자, 슬프다, 즉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으로 새의 슬픈 처지를 드러내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새장을 벗어날 수 없는 새입니다. 넓게 힘차게 뻗을 날개가 있고, 자, 넓게 힘차게 뻗을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는 뭡니까? 날 수 있는 수단이죠. 그러니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다. 그죠?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자유를 못 누린다 이런 뜻이죠. 날개를 힘껏 떠받칠 공기가 있지만 공기도 날 수 있는 환경,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죠. 날개도 있고 공기도 있는데 날지도 못하니까 이건 좀 슬프죠. 새는 다만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걷는다. 자, 새는 날아야 되잖아요. 그 자신의 의지와 가능성을 버려버렸다는 거죠. 그 짐승처럼 걸으니까요. 새는 날아야 되는데, 주어진 환경에 길들여진 새장 안의 새의 모습인데요. 직위법이죠. 처럼 있으니까 이를 통해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죠? 그리고 뭐 걷는다가 뒤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새는 날아야 하는데 걷는다가 반복되면서 운율이 형성되고 단정적 표현으로 강조합니다. 부지런히 걸어 다리가 굵어지고 튼튼해졌어. 자, 부지런히 걸었다는 것은 새장 속의 삶인데요. 일상적 삶이죠.
근데 부지런히 걸었죠. 자, 부지런히 걸으면은 긍정적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다리가 굵어지고 튼튼해져서, 즉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는다. 이건 뭡니까? 날 수 있는 본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우리 닭이 나는 것은 좀 보기 어렵잖아요. 여기도 직유법이 쓰였네요. 날 수 있는 본성을 잃어버린 새고요. 그 새장 안에서의 부지런한 생활이 날 수 있는 잠재력을 상실했다. 다시 말하면 현대 문명에 익숙한 현대인들이 그 어떤 자유의지 이런 것들을 문명에 익숙해져서 상실했다, 이런 뜻이죠. 그 일상적 삶에 안주하면서 의지를 잃어버린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장문을 활짝 열어놓아도 날지 않고, 새장문을 활짝 열어놓아도는 자유를 주어도, 자, 구속이 없는 상태에서도 날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죠. 닭처럼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다. 자, 새의 본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새장에 길들여진 새를 닭에 비유했습니다. 여기도 처럼 직유법이죠. 자신의 본성을 잃어버린 새,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날 수 있는 본성을 잃어버린 새입니다. 그러면서 가끔 창살 사이를 채우고 있는 바람을, 이 바람은 새가 걷는 건 새가 걷는 거죠. 그러면서 창살 사이에 있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런 바람이죠. 뿌리로 쪼아본다. 바람을 뿌리로 쪼아본다는 거죠. 아직은 벽이 아니고, 벽은 장애물이죠. 아직은 장애물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이거 공기다. 자, 공기는 새가 날 수 있는 조건이죠. 아직은 공기를 증명하려는 듯 이를 쪼아보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날지는 않죠. 그러나 날 생각을 않고 현실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유리보다도 더 환하고 선명하게 전망이 보이고, 자, 우리 보면은 우리 전망대에 올라오면 유리로 이렇게 막아 놓은 곳이 있잖아요. 근데 공기가 있으니까 유리보다 더 환하겠죠. 유리보다 더 환하고 선명한 전망이 보인다. 자, 이거 시각적 심상이 드러나네요. 울음소리는 청각적 심상이겠죠. 숨내음 자유롭게, 냄새는 이것도 후각적 심상이네요.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고안된 공기. 자, 이 부분은 새장, 구속된 공간에서 만난 공기를 이렇게 표현했다, 그죠? 그 최첨단 신소재의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려는 듯. 자, 이 부분은 자연의 요소인 공기를 인공적인 느낌으로 표현했죠. 자, 공기를 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음미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새입니다, 그죠? 공기는 날아야 되는데 날지 않고 음미하고 있잖아요. 문명 속에서 자유를 잃은 새가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자, 일상적 현실에 매몰되어서 안주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요. 자, 자유를 추구하지 못하는 새입니다. 자, 김기택 새고요. 자,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입니다. 운문시고, 선생님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를 했는데 하나의 연으로 된 시 단연심다. 이 시는 자, 성격은 문명 비판적이고 감각적, 시각, 청각, 후각 등의 감각이 나타났습니다. 또 비유적입니다. 자, 주제는 주체적 의지를 잃어버린 존재의 구속된 현실이고요. 자유를 잃고 문명에 익숙해져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은 새장에 갇힌 새에 빗대어 현대인의 삶을 형상화했고요. 다양한 감각적 표현, 시각, 청각, 후각 등이 쓰였습니다. 드러나고 정서를 직접적 제시했고요. 행간걸림, 자, 앞행의 구절이 다음 행에 걸쳐 있는 식구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정적 표현으로 새는 현실에 안주하는 현대인이죠. 새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 것,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보기를 주는 것을 우리 뭐랍니까? 외적 기준이죠. 그래서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인데요. 앞에 선생님이 이 배경에서 설명한 부분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 작품에서 새장에 갇힌 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어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이다. 새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가는 아이러니와 일상에 만족하며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 몸이 창살에 부딪히고 나서야 창살의 간격이 보이는 새는 일상에 갇힌 자신을 의식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군. 갇혀있다는 걸 인식했잖아요. 바깥 풍경이 보일 정도로 적당한 간격의 창살로 된 새장은 안온함과 억압성이라는 양가성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 일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닭처럼 날개가 귀찮을 때까지 부지런히 걷는 새는 성실한 생활이 잠재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새장 문이 열려도 날지 않고 모이를 향해 달려갈 때까지 걷는 새는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 오히려 자유를 성실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자, 새는 나는 게 본질이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닭처럼 달려나가는 이 새는 오히려 본질에 충실한 것이 아니고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날도록 날개를 밀어 올리는 공기를 음미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듯한 새는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일상에 안주하려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이었고요.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국어 공부 잘하는 법으로 검색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국어 공부 잘하는 방법을 정리해 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2019년 수능 기출문제 김기택 시인의 새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